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글코드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문장이 됐든 혹은 문단이 됐든 아니면 문단과 문단이 됐든 기본적으로 읽는 방식은 모두 동일했던 거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글을 읽는다는 것, 글을 이해한다는 것, 독해한다는 것은 어떤 고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지문에 주어진 정보들을 적절하게 분류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독해 일반론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긴 문장의 경우는 끊어 읽고 끊어 읽으면서 여러 가지 기호들을 표시하고 기호를 표시할 때 기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기호를 표시할 때 해야 하는 생각들, 이것이 중요했어. 그러면 그렇게 읽으면 이제 지문에 나오는 정보들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지. 단순하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인한 정보들 간의 관계를 연결해서 읽는 것. 같음으로 잡는다든지 다름으로 잡는다든지 상하로 잡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글에서 핵심 정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강화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려면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천천히 읽고 그것을 최대한 머릿속에 담아둔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내용들과 연결해 가면서 확장해 나가는 방식. 그렇게 해서 글을 다 읽었어. 다 읽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느냐? 글의 구조. 글의 구조는 두 가지밖에 없었지. 하나는 설명 대상이 여럿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리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 그러면 설명 대상이 여럿일 때 중요한 건 뭐인 거야? 설명 대상이 여럿일 때는 중요한 게 공통점과 차이점인 거야. 그러면 이게 읽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 읽고 났더니 네 개 문단인데 첫 번째 문단에서는 A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문단을 보니까 A-1이 있었어. 세 번째 문단을 보니까는 A-2가 있는 거지.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이 A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그럼 결국 이 글의 구조는 A에 대한 1, 2인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구조가 됐어. 그럼 설명 대상이 결국에는 하나, 둘, 세 개. 실질적으로는 1, 2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잡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의 구조가 이렇게 됐으니 1과 2의 내용들은 어떤 거 이런 거였는데 1과 2의 공통점은 뭐, 1과 2의 차이점은 뭐,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내용이 남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읽고 난 다음에 이걸 한번 정리해주고 그러고 이제 문제로 들어가야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 줄 수 있었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문제들이 어땠어? 지금 여기에서 1과 2로 나눠졌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이렇게 크로스가 돼서 선택지가 구성이 됐을 때, 즉 이 문장에 들어있는 키워드, 문장에 들어있는 정보들의 관계가 적절하게 짝을 맺어줬는지, 이게 중요했던 거잖아. 이게 기본인 거라고. 그거를 이제 마지막 단계야. 글 전체에서 제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되면 이거를 통해서 이제 다음 시간 혹은 다다음 시간부터는 뭘 연습을 하느냐, 실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지. 여기는 우리가 물론 부교재에서 풀어보긴 했지만 부교재는 딱 1, 2학년 수준인 거야. 그런데 지금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은 3학년 때 볼만한, 3학년 때 그동안 3학년을 대상으로 출제됐던 지문들을 그것을 재구성해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지문의 난이도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부교재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거든. 그거를 이제 문제화된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거지. 이렇게 해서 지문 처리는 이렇게 하는 거고 문제 처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야.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번 시간부터 글 전체를 살펴볼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92쪽
나오는 내용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자. 그러니까 같이 보면서 같이 생각을 해야 돼. 아, 맞아. 우리 저렇게 하기로 했었지. 맞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같이 생각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고전역학은 고전역학 넣는 데서 첫 번째 문단이에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 고전역학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20세기 지금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쳐야지. 왜 여기다 동그라미 쳤어? 왜 시간, 시대, 시간, 연도 이런 것들이 나오면 왜 동그라미 쳤지? 왜냐면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시대 혹은 연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만 나오지 않아. 이때와 관련된 무엇, 이 사람과 관련된 무엇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이게 하나만 나오면 설명 대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지 않거든. 그러니까 얘와 관련된 또 다른 무언가. 예를 들어서 20세기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이제 21세기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아니면 20세기와 다른 19세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동그라미 침으로써 뭘 예상하느냐?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나올 수 있는 거구나. 최소한 설명 대상이 둘 이상이 되겠구나 라고 뭐 하는 거냐면 예측하고 예상하고 미리 준비하자는 거지. 그래서 봅니다. 20세기 초까지 물리학자들이 세계를 기술이 무슨 뜻이야? 이거는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단어인 거니까 꼭 기억합니다. 기술은 쓰다. 라이트. 물리학자들이 세계를 기술하던 기본 이론으로. 여기서 한번 꺼내야겠네? 슈표 나왔으니까. 그러면 고전역학은 물리학자들이 세계를 기술하던 기본 이론이에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과정을 포함한다. 두 가지 과정이야. 그러면 이 두 가지 과정에 대해서 각각 파악을 해야겠네. 첫째, 동그라미 1. 물리적 속성에 대한 측정은 측정 대상의 다른 물리적 속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정과, 그래, 특별한 거 없어. 물리적 속성에 대한 측정은 다른 물리적 속성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야. 둘째, 물리적 영향은 빛의 속도를 넘지 않고 공간을 거쳐 전달된다는 가정이 그것이야. 그래, 빛의 속도를 넘지 않고 공간을 거쳐서 전달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 사실 지금 요 앞에서 얘기했던 게 어때? 한면에 뭔가 이렇게 확 와닿는 내용이야? 무슨 말이냐면 그래, 물리적 속성, 또 다른 물리적 속성. 이게 만약에 기본적인 어휘가 안 되면 자꾸 머리 써야 돼? 머리 써야지 덜 돌립니다. 자꾸 생각해야 돼. 물리적인 의미가 정확하게 와닿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 마찬가지 두 번째 과정. 그래, 이건 좀 알 수 있겠네. 빛의 속도를 넘지 않는다. 공간을 거쳐서. 공간을 거친다는 얘기는 공간을 지나서 간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예를 들어가 나왔어. 예를 들어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어? 그렇지, 같음으로. 그냥 사실 예를 들어에 나오는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앞에 나오는 내용 혹은 뒤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한 거란 말이야. 얘는 그냥 앞에 나오는 내용이나 뒤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연결해서 써먹으면 그걸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지금 앞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어려워할 것 같아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얘를 이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죠. 연결해서 이해하면 끝납니다. 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사례가 첫째와 혹은 둘째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따져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떤 불의 단단한 정도를 측정한다고 해서 지금 측정이라는 말 나왔어. 여기 위에서 첫째와 둘째 중에서 측정이라는 말 쓴 거 어떤 거야? 첫째야 둘째야? 그렇지, 첫째인 거지. 측정이라는 말. 그러면은 얘를 통해서 지금 읽고 있는 이 사례는 첫째와 둘째 중에서 어떤 거와 연결될 수 있겠다. 그렇지, 첫째와 연결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이런 게 힌트란 말이야. 그냥 쭉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연결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지 보여. 생각하지 않으면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단단한 정도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니? 물리적 속성에 대한 측정. 물리적 속성을 측정한다는 얘기인 거지. 얘를 측정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단단한 정도가 앞에 있는 무엇과 물리적 속성이라는 것과 같음으로 연결이 돼서 우리 머릿속에서 처리가 되어야 돼. 그래서 측정한다고 해서 그 돌의 색깔이 변하는 것은 아니면 여기서 끝나지. 색깔이 변하는 건 아니다. 아, 그럼 이때 색깔은 다른 물리적 속성이 되는 거지. 단단한 거와 색깔이 별개구나. 아, 이런 게 물리적 속성이구나. 당연한 거잖아. 이거를 보는 순간 이제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를 측정하는데 다른 게 왜 바뀌어? 당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이거 연결되면 첫째가 얘기하는 게 화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났으니까 당연히 이제 뒤에 거는 어떤 거에 연결된다고 생각해야 돼. 첫째 끝났으니까. 그렇지. 돌이 유리창을 향해 날아가는 순간 미리 알고 깨질 수는 없다는 것. 아, 미리 알고 깨질 수는 없다는 것이 어떤 거에 연결되는 거야? 빛의 속도를 넘지 않고 공간을 거쳐 전파된다는 것과 이것과 같음이 되는 거죠. 됐어? 미리 알고 깨지지 않고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야? 깨질 때는 뭘 몰라? 미리 알고 깨질 수는 아니다. 미리 알고 깨질 수는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깨지는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유리창이 깨지려면 지금 어떤 상황이야? 돌이 유리창으로 날아가는 상황이잖아. 그럼 유리창이 깨지려면? 그렇지, 맞아야지. 그거를 지금 미리 알고 깨질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한 것 뿐이야. 오케이? 맞아야 깨진다는 얘기인 거지. 맞아야 깨진다는 얘기를 또 뭐로? 빛의 속도를 넘지 않고 공간을 거쳐서 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했어? 지금 이렇게 연결해서 앞부분에 나오는 두 가지 과정을 처리가 돼야 돼. 그러면 한 문단 읽었으니까 계속 봅니다. 이러한 고전역학의 과정은, 그럼 이러한 고전역학의 과정 뭐 얘기하는 거야? 첫째 과정과 둘째 과정이 되는 거지. 봐봐. 우리가 머릿속에서 잘 기억이 된다, 혹은 머릿속에서 강화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대상에 대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렇게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의식적으로 그렇게 보려면 그럼 이 부분 또 읽고 이 부분 또 읽고 이 부분 또 읽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가 아니야. 어떻게 돼야 돼? 읽어가면서 이러한 표현, 이러한, 이거 지시 표현이지. 그럼 앞에 나오는 걸 가리키는 거라고. 이거 보는 순간 머릿속으로 뭐 해주면 돼? 앞에 있는 거 두 가지 과정을 한 번 더 떠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읽는 것이 아니라 맞아, 위에 거 첫 번째 과정, 두 번째 과정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머릿속에서 강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 다다음 주에 모의고사가 있는데 이 모의고사는 1학년만 보는 것이 아니라 92쪽이야. 모의고사는 1학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1, 2, 3학년이 다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동안 겨울방학 때 준비했던 것들을 제대로 확인해 보는 과정인 거라고.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욕심을 갖게 돼. 내가 겨울방학 때 나름대로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 어떤 좀 성과를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2달째 수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내가 국어 시간에, 우리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생각하라는 거거든. 생각해야지 달라진다고. 근데 이 생각하는 훈련이라든지 생각하는 방법이 2달 만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일주일에 3시간 수업을 한 번. 그럼 기껏해야 한 달 하면 몇 시간 수업이야? 12시간 수업이야. 2달 해봤자 24시간, 30시간도 안 된다고. 그래서 자꾸 내가 과제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야. 수업 중에 했던 것을 과제를 통해서 실현해보지 않으면, 연습 적용해보지 않으면 그냥 이 3시간 수업은 이 3시간 수업으로 휘발이 날아가. 연결이 안 된다.
모의고사를 봐.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돼. 이 생각을 갖는 순간 아, 그동안 했던 것들이 시간 안에 풀어야 돼. 날아가고. 그러니까 빨리 문제를 푸니까 풀려고 하니까 첫 번째 문단을 보고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하지 않고 그냥 바로 두 번째 문단이 있는 거야. 문제가 제대로 풀리겠어? 안 풀린다. 지금 우리가 했던 것 그대로 모의고사에서 해야 돼.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래서 내가 전에 한번 뭐라고 그랬어. 그런 거 시간 신경 쓸 필요 없다. 중요한 건 우리 지금 비문학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배우지 않은 지문을 해봤더니 되더라. 문제가 풀리더라.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중요한 거야. 아, 왜 이 느낌이 중요하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틀린 게 아니었어. 제대로 된 거였어. 이래야지 다음도 공부할 수가 있는 거거든. 절대로 이제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오해하는 것이 그래. 기억력이 좋으면 국어 잘할 수 있어. 읽은 내용에 대해서 처리가 잘 될 테니까. 그런데 절대로 국어는 암기가 아니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기억력을 강화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활용하자는 거예요. 자꾸 앞에서 읽은 거를 올라가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은 내용을 자꾸 떠올려 보는 거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게 사고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보고 지금 앞에 있는 두 가지 떠올렸어. 그 다음에 지금 위에 없는 내용이 뭐야? 이러한 가정은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인 거지. 그렇게 해서 한 문단이 끝났어. 그럼 두 번째 문단을 읽기 전에 이 문단에 대해서 뭐 해야 돼? 정리해야지. 문단 정리 어떻게 하라 그랬어? 단어? 6개로 나열하란 말이야. 그래서 되는 거야. 뭐에 대해서 얘기해보니? 고전역학에 대해서 고전역학의 두 가지 가정인 거지.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면 좋아. 하나는 뭐야? 하나는 물리적 속성을 측정할 때는 다른 물리적 속성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빛의 속도, 그 다음에 공간 전파. 이렇게 지금 1번과 2번으로 정리해줘도 좋고 아니면 그냥 고전역학의 두 가지 가정을 정리하고 이 1번과 2번을 정리하는 대신 머릿속에서 아, 이거였지라고 떠올려주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냥 가정 끝 이러지 말고 아, 물리적 측정, 다른 물리적 변하지 않아. 그 다음에 빛의 공간 전파되지 않지. 거쳐서 전파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 그럼 머릿속에서 두 번, 세 번, 한 번 더 확인하게 된다. 이러면 간단합니다. 그냥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야. 더 잘 기억이 난다는 얘기인 거지. 물론 그냥 한 번에 쭉 내려있는 것보다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 조금 더 걸려. 그런데 이 조금 더 걸리는 것이 결코 1분, 2분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읽고 문제를 푸는 것이 오히려 지문을 적게 돌아오는 거고 그것이 문제를 빨리 풀게 되는 거야. 그거를 익히는 거, 그것만 신경을 쓰십시오.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단 이제. 두 번째 문단 봅니다. 양자역학은 두 번째 문단은 지금 첫 번째 문단 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고전역학. 두 번째 문단은 지금 양자역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정보가 처리가 돼야 돼? 아, 이 글은 고전역학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과 또 하나는 양자역학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고전역학의 첫 번째, 두 번째 가정이 됐던 거예요. 이것과 양자역학에 대한 설명이 어떤 측면에서 공통점이고 어떤 측면에서 차이점인지를 우리가 잡아내는 것. 그래서 봅니다. 양자역학은 고전역학보다 더 많은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 지금 고전역학보다 더 많은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예요. 고전역학을 대체하여 현대물리학의 근간이 되었다. 현대물리학의 근간이라는 얘기는 아까 전에 고전역학에서 시대 나왔어 안 나왔어? 시대 나왔지. 물론 20세기 초로 나왔던 거지. 그럼 현대물리학의 근간이 됐다는 얘기는 그거? 어떤 게 최신이라는 거야? 고전역학이랑 양자역학 중에서. 그렇지, 양자역학. 아, 이게 최근의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역학이 예측하는 현상들 중에는 매우 불가사의한 것이 있다. 불가사의한 것. 불가사의가 무슨 뜻이니? 뭐라고? 불가사의가 뭐야? 다시? 어떤 거? 잘 안 들려. 논리적이지 않은 거. 불가사의는 땐 이성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이런 생각. 이상한 걸 말 그대로. 이상한 것이 불가사의한 것이지. 다시. 지금 고전역학보다 양자역학이 더 좋다는 얘기인 거지. 그런데 양자역학이 예측하는 현상들 중에는 매우 불가사의한 것이 있다. 지금 이 매우 불가사의한 것은 첫 번째 문단과 어떤 점에서 다름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이거? 이상하다는 얘기인 거지. 우리가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 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야. 그렇지. 지금 얘가 첫 번째 문단에 있는 어떤 거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와 다름으로 연결해서 생각해야지. 지금 어떻게 봐?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야. 양자역학의 고전역학보다 더 좋아. 그런데 어떤 차이점?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한 것들이 있다가 되는 거지. 고전역학하고는 다르게. 됐습니까? 계속 봅니다. 다음에 얘를 이거 중요하네. 이 다음에 얘가 바로 뭐와 연결되는 거야? 불가사의한 것과 연결되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 지금 우리가 앞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뭐였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뭐였어? 두 가지 가정이었지.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한 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두 가지 가정이었잖아. 봐봐. 이거 봐봐. 그러면 지금 다음에 얘는 불가사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거지. 그런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랑 이거 다름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보는 순간 어떤 거하고도 다름으로 연결이 되어야겠어.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지문의 포인트. 어떤 거 다름으로 연결이 돼야 될까? 이게 힌트야. 봐봐. 다음에 얘인 거니까 얘랑 불가사의한 거랑 무조건 같음이지. 그럼 불가사의한 것과 다름이한 것이 아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이거였다며. 그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뭐였는데? 같은 거. 자연스럽게 다가는 두 가지 과정. 이거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얘랑 같은 거고 얘랑 같은 거래. 얘랑 다름이래.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랑 두 가지 과정이랑 다름으로 연결이 돼야지. 지금 이 사고 과정이 이해가 돼? 지금 봐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것의 시작점이 어떤 거였어? 얘 다른 거구나. 다른 거구나. 그러니까 얘랑 같은 거인 얘랑 다름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네. 즉 차이점이 되겠네. 오케이? 계속 봅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같은 방향에 대한 운동량의 합이 0인 한 쌍의 입자는 여기 전제 조건이네 그냥. 같은 방향에 대한 운동량의 합이 0인 한 쌍 전제야. 한 쌍의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그 연관을 유지한다. 특별하게 뭔가 구체적으로 와닿는 건 없어. 이제 이 두 입자 중 하나는 지구에 놓아두고 다른 하나는 금성으로 보냈다고 가정하자. 또 가정했어. 그러니까 그 연관을 유지한다에 해당하는 것과 또 뭐가 되는 거야? 같음이 되는 거지. 만약 지구에 있는 입자의 수평 방향 운동량을 측정하여 플러스 1을 얻었다면 금성에 있는 수평 방향 운동량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 어떤 거랑 문제가 돼? 그렇지. 고정역학 두 번째 거랑 충돌되는 거. 왜? 고정역학 두 번째 과정이 뭐였어? 빛의 속도를 넘지 않고 그 다음에 공간을 거쳐서 전파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입자 두 개는 하나는 어디에 있고 하나는 어디에 있어? 하나는 지구에 있고 하나는 금성에 있는 거잖아.
이게 그럼 순간적으로 될 수가 있어? 그거 없는 거잖아. 뭐에 따르면? 뭐에 따르면? 그렇지, 고전역학에 따르면. 그래서 봅니다. 도대체 그렇게 멀리 떨어진 입자가 어떻게 순간적으로 지구에서 일어난 측정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이 다음에 얘는 두 가지 가정 중에서 어떤 것과 두 번째 가정과 지금 충돌되고 있는 거지. 그것이 바로 뭐 하는 거야? 불가사의하다는 거지. 바로 요 순간적이 두 번째 가정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정리하면 지금 양자역학의 불가사의 하나지. 이 하나는 어떤 것과 충돌된다고? 어떤 것과? 고전역학의 두 번째. 그렇지. 두 번째와 다름으로 이렇게. 머릿속에서 두 번째 문단 읽고 난 다음에 이게 차이점이구나. 세 번째 문단입니다. 또한 양자역학에 따르면 서로 다른 방향의 운동량도 연관되어 있다. 이거는 두 번째 문단하고 다름이지. 두 번째 문단은 뭐였는데? 두 번째 문단 뭐였어? 두 번째 문단의 어떤 것과 얘는 다름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한 번 더 기억을 강화해 주면 될까? 어떤 거야? 두 번째 문단은 지구에 있는 거, 금성에 있는 거, 이게 운동 방향이 어땠어? 같은 거였잖아. 운동 방향이 같을 때 그 합이 0이었던 거지.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 운동 방향이 다른 거라고 나왔던 거지. 이게 이제 두 번째 문단하고의 다름이 되는 거야. 또 한 가지가 있어. 지금 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까 전에 우리 두 번째 문단 읽을 때 지금 양자역학의 불가사의한 것이 고전역학의 어떤 것과 충돌된다고 그랬니? 두 가지 가정과 충돌된다고 했던 거잖아. 그럴 때 지금 민호야, 두 번째 문단에서 충돌됐던 것이 어떤 거와 충돌됐어? 두 번째 문단에서 제시된 양자역학의 내용은 고전역학의 어떤 거와 충돌이 됐어? 두 번째 가정과 충돌이 됐지? 그럼 뭐가 남은 거야? 첫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문단을 볼 때 이거 두 번째 것과 달았어? 양자역학이긴 하지만 두 번째 것과 달라. 얘는 어떤 거와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 고전역학의 첫 번째 것과 충돌될 수 있겠네.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럼 이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자꾸 앞에서 읽은 내용들이 누적적으로 좀 정리가 돼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잘 기억이 안 나. 그럼 한 번 더 보란 말이야. 봅니다. 예컨대 수평 방향 운동량과 수직 방향 운동량은 방향 반대잖아. 수평이랑 수직인 거니까 다른 거지. 수평은 이렇게 되는 거고 수직은 이렇게만 하는 거니까. 운동량은 하나를 측정하면 다른 하나가 영향을 그거 딱 보는 순간 이게 바로 첫 번째 가정과 충돌된다 딱 생각해야지. 첫 번째 가정은 뭐였어? 물리적으로 하나 갔을 때 다른 거 영향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단다는 거 잴 때 색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 결과 지구 입자의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여 플러스 1을 얻은 후 연이어 수직 운동량을 측정하고, 그럼 당연히 지금 지구 입자의 수평 운동량 측정하고 수직 운동량을 측정한 거야. 다시 수평 운동량 측정하면 양자역학에 따르면 어때야 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아닌 거니 그냥 처음에 측정한 플러스 1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뭐가 나오는데 이제는 플러스 1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의
반반의 확률로 나온다. 아,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영향을 받았다가 되는 거지. 다른 하나의 영향을 받았다? 아, 요거를 말하는 거구나. 같은으로. 두 번째 수직 방향 측정이 수평 운동량 값을 불확정적으로, 또 불확정적이라는 것은 반반의 확률을 말하는 거고, 고전역학에 따르면 얼마여야 되는 거야? 확률적으로 얘기하면 100%여야지. 맞지? 그 값을 변동되면 안 되는 거니까 100%여야 된다. 계속 봅니다. 게다가 지구 입자는 금성 입자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거 어서 얘기했던 거야.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했던 거잖아. 연관되어 있다. 금성 입자의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여 마이너스 1을 얻은 후 지구 입자의 수직 운동량을 측정하면 그 순간 금성 입자의 수평 운동량 값 역시 불확실해진다. 그래서 수평 운동량을 다시 측정하면 반반의 확률로 나오고, 지금 앞에 있는 건 똑같은 거야. 거기에 뭐가 추가된 것 뿐이야. 두 번째 문단에 얘기했던 공간에 대한 얘기가 추가된 거지. 두 번째 가죠. 그래서 봅니다. 어떻게 지구에서 이루어진 측정이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입자의 물리적 속성에 순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 현상에 대해 고전역학의 가정을 만족시키면서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 두 번째 문단에서 불가사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결국 이 글은 두 번째 문단 정리해 봅니다. 세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정리하면 세 번째 문단은 지금 양자역학이 어떤 것과 양자역학이 지금 고전역학의 두 번째와 지금 충돌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지금 불가사의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결국 이거는 양자역학으로 양자역학에서 예측하는 불가사의한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고전역학을 통해서. 고전역학을 빌려다가. 됐습니까? 이게 조금 오래된 글이야. 언제적 글이냐면 2009년, 2008년인가 2009년이야. 2009학년도, 2010학년도인가? 그러니까 2009년 아니면 2008년에 이제 3학년 애들이 갔던 거야. 그런데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지났지. 이 양자역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지문의 내용이 훨씬 어려워졌어. 그래서 작년 9월에 3학년들이 본탕 먹었던 지문에 뭐가 나냐면 양자역학이 나왔고, 양자 컴퓨터. 왜 이 얘기를 하냐? 지금 우리가 양자역학 봤잖아. 자세히 본 건 아니지만, 양자역학은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구나 하게 됐어. 양자역학 한번 본 경험이 있으면 양자역학의 지문이 나오면 그래도 덜 부담스럽게 읽을 수 있는 거야. 기출문제를 보는 이유는 이런 것도 해당하는 거지. 다시 이 글의 전체 구조를 설명하면, 윤호야, 이 글의 전체 구조는 결국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의 지금 차이점이 두 각이 되는 거지. 서로 전제가 충돌되고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충돌되고 있는 그 내용들만 잡아주면 되겠다. 됐어? 지금 거기에 있는 우리 OX 문제, 맞음 틀림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읽고 처리를 해보자. 문제를 봅니다. 1번. 우리 유리창에 닿기 전에 유리창이 미리 깨지지 않는 것, 이건 어거 얘기했던 거야. 고전역학에서 얘기한 거지. 고전역학의 물리적 영향은 빛의 속도를 넘지 않고 공간을 거쳐 전파된다는 가정을 뒷받침하며, 여기까지 맞아 틀려? 같은 내용이었던 거잖아. 맞아. 우리는 이 가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맞네. 고전역학에 대한 거.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구에 있는 입자의 수평방향 운동량을 측정하여 플러스 1을 얻으면 금성에 있는 입자의
수평 방향, 같은 방향인 거네? 같은 방향에 대한 얘기는 어떤 것과 충돌이 됐었지? 두 번째 것과 충돌이 됐었던 얘기지. 마이너스 1이 되는 현상은 물리적 영향은 빛의 속도를 넘지 않고 공간을 거쳐 전파된다는 고전력학의 두 번째 과정과 그렇지 충돌 모순된다. 맞네. 세 번째입니다. 지구 입자의 수평 운동량을 측정한 뒤 이번에는 수평 운동량과 수직 운동량이야. 그럼 이제 어떤 것과 충돌되는 과정, 충돌되는 현상이었어? 첫 번째 것과 충돌되는 현상이었지. 고전력학의 첫 번째 과정과 충돌되는 거였어. 측정하면 다른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 다시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면 그 값은 최초 수평 운동량 측정 값과 항상 항상 정반대 값. 거기서 어떻게 값이 나왔어? 반반의 확률이었지. 이 부분 틀렸지. 금성 입자의 수평 운동량을 측정한 후 지구 입자의 수직 운동량을 측정하고 다시 금성 입자의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면 역시 그 값은 어떻게 됐어? 항상 정반대가 아니라 반반의 확률. 그렇지. 그래서 얘는 마지막 거는 틀린 게 되겠다. 그치? 그다음 어디로 넘어가느냐? 우리 코드 S로 넘어갑니다. 코드 S. 코드 S의 파트 1이야. 첫 번째. 그 지문이 어려운 지문이야. 그 지문이 어려운 지문이야. 그리고 이제 그 지문에는 그림도 나오는 거니까 그림에다가 적절하게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반도체의 원리 혹은 뭐 과정 이거 관련되는 거야. 메모리에 대한 거죠. 플래시 메모리. 거기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서 적절하게 지문을 처리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거기는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얘는 사실은 설명 대상이 두 개밖에 안 됐던 거니까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만 잡아주면 돼. 근데 거기는 조금 더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봤던 지문보다는 지금 우리 코드 S의 파트 1에 나오는 지문이 어려운 거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이번에는 문제까지 한번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보고 난 다음에 같이 쭉 보고 그 다음 문학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알 필요가 있을 테니까 지문을 처리하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시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조금 어려운 지문인 거니까 7분, 그 다음에 10분, 그리고 13분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13분 동안 거기 있는 걸 읽고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는데, 지문을 처리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어땠어? 어렵지? 이게 그 당시에도 꽤 어려웠던, 꽤 아닌 졸라 어렵던 질문이에요. 정답률도 많이 나요. 한 40%, 50%밖에 안 나. 첫 번째는 지금 지문에 나오는 용어들도 생소할 뿐더러 정보량이 많고, 두 번째는 이제 문제도 조금 까다로운 것이 있어서. 근데 이제 읽는 방식은 똑같은 거야. 어려운 글이 됐든 쉬운 글이 됐든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읽는 것, 그거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 한 번 더 상기하면서 봅니다. 플래시 메모리다. 이거 파란색으로 해보자. 검은색이 잘 안 나와. 플래시 메모리는 수많은 스위치들로 이루어지는데, 수많은 스위치들. 각 스위치에 0 또는 1을 저장한다. 각 스위치에 0 또는 1을 저장한다. 디지털 카메라에서 사진 한 장에는 수백만 개 이상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방식으로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다. 메모리에서는 1비트의 정보를, 1비트의 정보, 기억하는 이 스위치를 셀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스위치 1비트의 정보, 1스위치 셀이라고 했던 거니까 1비트 같은 거, 그 다음에 스위치 셀
같은 거. 같은 걸로 이제 처리해주면 되겠네. 플래시 메모리에서 셀은 그림과 같은 구조의 트랜지스터 한 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은 1비트 스위치 하나, 셀 모두 다 트랜지스터 한 개. 같은 걸로 처리해주면 되는 거야.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들어있는 상태를 1.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보면 지금 그림에서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 그림에다가 뭘 써주면 돼? 1을 써주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림을 처리하는 거는 지문에 나오는 내용을 그림에다가 써주라는 거 적용. 아, 얘 지금 1의 상태구나. 이런 식으로. 들어있지 않은 상태를 0이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들어있는 거 1, 그 다음에 0 확인했어. 그럼 첫 번째 문단은 뭐에 대해서? 플래시 메모리의 뭐야? 플래시 메모리 중에서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구성인, 스위치, 셀,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그리고 1비트 이런 게 지금 다 하나로 같은 걸로 처리해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 더는 1의 상태와 0의 상태야. 1은 플로팅 게이트에 있는 거고 얘는 0은 플로팅 게이트에 없는 거. 됐어? 지금 여기 나온 정보들 이렇게 처리해주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단. 플래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 이거 데이터를 읽을 때에 대해서 설명을 했네. 그림의 반도체 뒤에 3V의 양의 전압, 여기 플러스 3V. 그러면 다른 한쪽의 반도체인 S로부터 전자들이 뒤쪽으로, 여기서 두면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네.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들어있을 때, 지금 들어있어. 1의 상태. 다시, 이거 꼭 기억해도.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들어있을 때, 이거를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는 어떤 상태로 우리가 처리한 거야? 1의 상태로 처리한 거지.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이 1의 상태였던 거고. 이 상태였구나. 이것이 저기에 있던 1이라는 이거와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주고 계속 봅니다. S로부터 오는 전자와 플로팅 게이트에 있는 전자가 마치 자석 같은 극처럼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전자가 흐르기 힘들다. 결국 이 1의 상태면 전자가 어떻다는 거야? 그렇지, 전자가 흐르기 힘들다. 여기다가 밑줄이 가야지. 그럼 이 상태에서는 여기 전자 간다는 거 안 간다는 거야. 여기 봐봐. 여기 좀 집어봐봐. 지금 여기서 가면 전자가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잖아. 지금 1의 상태인 거니까 여기 전자가 이동해 못해. 그렇지. 전자가 이동하지 못하는 거지. 1의 상태에서. 한편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없는 상태. 어떤 상태? 그렇지. 0의 상태에서는 S와 D 사이 전자가 당연한 거지. 반대가 되는 경우니까. 그래. 됐어. 이렇게 전자의 흐름 여부 뭐 말하는 거야? 흐르지 않으면 1이야 0이야? 흐르지 않으면 1, 흐르면 0. 이해했어? 봐봐. 이런 거예요. 흐름 여부는 지금까지 나온 글에 따르면 흐를 때 1, 아니지, 흐르지 않을 때 1, 흐를 때 0. 이 내용을 이 표현을 통해서 한 번 더 뭐 해주라고? 떠올리라고. 이게 머릿속에 남는 방법이야. 그냥 흐름 여부에 따라 달라진 믹셔라는 것이 아니라 흐름 여부? 지금 여기서 흐르지 않을 때 1, 흐르면 0. 이거를 한 번 더 떠올려줘요. 흐름 여부, 즉 S와 D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가로 셀의 값이 1인지 0인지를 판단한다.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은 뭐야? 데이터를 읽을 때 되는 거지. 데이터를 읽을 때. 그런데 데이터를 읽을 때 1인지 0인지를 판단한다는 거잖아.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흐름 여부를 통해서. 그럼 여기서는 1과 관련된 정보가 처리가 돼야지. 1은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 뭐였어? 1은 어떤 상태야? 플로트의 전자가 있는 상태가 1이었던 거고, 지금 두 번째 문단에 따르면 1은 그렇지, 전자가 흐르지 않는 거. 아이고, 반갑습니다. 읽는다면 이만큼씩 읽는 거구나.
계속 봅니다. 그 다음에 0의 상태. 0의 상태는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없는 상태가 0이었던 거고, 이때는 전자가 흐르는 것이 0이었다. 지금 두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1과 0은 4개로 이게 데이터를 읽을 때였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거기 몇 쪽이지? 96쪽이야. 수민 앞에 꼭 봐야 돼. 96쪽. 그리고 세 번째 문단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그림 한 번밖에 안 넣었는데, 세 번째 문단 볼 때도 마찬가지야. 이 그림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 세 번째 문단입니다.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쳐,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가 저장해야 돼. 지금 이 세 번째 문단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는 거야? 데이터 저장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지. 두 번째 문단은 뭐였어? 데이터를 읽을 때. 데이터를 읽을 때 1의 상태를 읽을 때가 어떻게 되고 0의 상태를 읽을 때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는 데이터가 저장되는데 두 가지 과정이라는 거. 두 가지 과정이에요. 봅니다. 일단 나왔으니까 두 가지 과정 중에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첫 번째 과정인 거지. 데이터를 지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단은 지우는 거구나. 데이터 지우기는 여러 개의 셀이 연결된 블록 단위로. 블록 단위로인데 여러 개의 셀이야. 이루어진다. 블록에 포함된 모든 셀마다 지금 G 요거 보는 순간 두 번째 문단에 있는 그림에다가 표시가 돼야 돼. G 어디에 있던 거야? 밑에 있는 거지? 밑에 있는 거야. G의 0V P형 반도체에 약 20V에 G가 어디 있는 거야? G가 제어 게이트구나. 위에 있는 거네. G의 0V P에 20V의 양의 전압을 가하면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있는 경우 이거 뭐였어? 뭐로 바꿔서 생각해야 돼? 그렇지. 1.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잖아. 저기서 전자가 흐르지 않을 때. 그 전자가 터널 전원체를 넘어 P형 반도체로 이동한다. 양의 전압을 가하면 지금 어디로? P형 반도체로 이동한다. 전자가 있는 경우에. 반면 전자가 없는 경우는 그럼 이동할 게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지. 따라서 변화가 없다. 여기에서 한번 끊어서 생각해야 돼. 결국 그걸 봐봐. 그럼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없는 게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없는 게 바로 무엇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지금 이 세 번째 문단에서 이게 처리가 돼야 돼. 지금 이거 뭐 설명한 거지? 세 번째 문단은 뭐 설명한 거야 이거? 무슨 과정? 무슨 과정? 데이터를 저장하는 과정 중에서 첫 번째 과정 뭔데? 첫 번째 과정 뭔데? 지우는 거잖아. 일단 지우고 이게 뭐냐?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한 건데 일단 지우는 거.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게 뭔 거야? 데이터를 지우는 거지. 그럼 데이터를 지운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없는 거잖아. 맞지? 그럼 데이터가 없는 상태가 뭐라는 거야? 지금 지워서 뭐가 어떻게 됐어? 플로팅 게이트 전자가 있어 없어? 전자가 있어 없어? 전자가 없는 게 1이야 0이야? 0이잖아. 그럼 데이터를 지운다는 거, 데이터가 없다는 건 1이야 0이야? 0? 지금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위에서 1, 0을 기준으로 거기서 정보를 붙였잖아. 그럼 여기에서도 그렇게 붙였어야지. 그럼 뭐가 더 추가가 된 거야 0에? 데이터가 없는 상태. 데이터가 지워진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면 1은 데이터가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야. 됐습니까? 따라서 해당 블록의 모든 셀은 0의 상태가 된다. 0의 상태가 뭐라고? 0의 상태가 요거 지운 상태라고.
다음 터널 절연체는 전류 흐름을 항상 차단하는 일반 절연체와는 다르게 이거 잠깐 생각해보죠. 지금 터널 절연체에 대한 설명은 지금 이 문단 혹은 전체 내용과 관련돼서 중요한 정보야, 덜 중요한 정보야. 그래, 이 문단하고 생각해봐. 중요한 거야, 덜 중요한 거야? 덜 중요한 거지. 왜냐? 지금 이 문단에서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지. 지금 저장되는 과정 중에서 지금 지우는 거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 그럼 그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닌 거잖아. 덜 중요한 거야. 물론 지금 이 터널 절연체에 대한 정보는 어때? 앞에서 나왔어, 안 나왔어? 이게 지금 처음 나온 거지. 처음 나온 거니까 확인을 하는 거야. 아, 일반 절연체와는 다르게 전압을 가했을 때는 전자를 통과시킨다. 그냥 확인만 하고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면 올라와서 확인해 주는 거죠. 대신에 우리 머릿속에서는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을 정리하면 뭐에 대한 얘기였어? 저장 단계 중, 저장 과정 중 첫째 단계가 되는 거지. 첫째 단계가 뭔데? 그렇지, 지우기 단계가 되는 거야. 됐어? 네 번째 문단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야, 이와 같은 과정이 뭔데? 그렇지, 데이터 지우는 과정. 이렇게 연결해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머릿속에서 한 번 더 기억에 남는다. 데이터 쓰기가 가능하다.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데이터 쓰기는.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이를 쓰려는 셀에 G에 약 20V 잠깐. 지금 두 가지 과정인 거지. 그럼 전체도 하나의 과정이긴 하지만 각각의 과정도 어때? 이거 서로 다른 걸로 처리가 될 수 있겠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원래는 뭘 설명? 데이터를 저장하는 과정이야. 이 저장하는 과정은 두 가지 과정을 거친데 하나는 뭐 했어? 지우는 과정이야. 지금 네 번째 문단은 저장하는 과정인 거지. 지우는 거랑 저장하는 내용 자체가 어때? 내용 자체가 반대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 전체 과정 중에서 첫 번째 과정과 두 번째 과정이 지우는 것과 저장이라고 했으니까 이 둘에 이제 뭐가 돼야 돼?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차이점에 부각이 될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그냥 과정이고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앞에서는 지우는 거였고 여기는 지금 쓰는 거였으니까 이거를 보면서 위에 거랑 어떤 게 다른지가 연결이 돼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럴 때 이 부분입니다. 이게 그 당시의 문제에서 어려웠던 부분이야. 어떤 게 어려웠던 거냐? 이것이 데이터를 지우는 과정하고 연결이 돼서 머릿속에 남아있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안 남아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지금 물론 우리가 이제 맞음 틀린 OX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지만 실제 문제에서 이 부분이 연결이 안 돼서 상당히 많이 골탕을 먹었거든. 애를 먹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붉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지금 지우는 과정의 어떤 부분과 연결이 돼서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야 했을까? 머릿속에서 기억이 되어야 했을까? 지금 이 부분 어떤 거와 다름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필요할까? 어떤 거? 왜 이렇게 될까? 윤혜야. 이게 이 지문의 포인트입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어려웠어요. 애들이 이 정보를 못 찾은 거예요. 못 찾았다기보다는 머릿속에서 강화되지 않는 거죠. 지울 때는 어떻게? 블록 단위로 셀을 여러 개를 동시에 어떻게 하는 거야? 지워버리는 거지. 데이터를 쓸 때는 그렇지. 하나씩이 되는 하나씩.
이를 쓰려는 셀의 지에 약 20V, P형 반도체에는 0V의 전압을 가한다. 그러면 P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들이 터널 절연체를 넘어 플로팅 게이트로 들어가 저장된다. 이것이 1의 상태다. 그래서 0의 상태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했던 건 뭐였어? 순서대로 1하고 0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지, 당연히. 지금 1에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에서는 1은, 0은, 1은 플로팅 게이팅에 있는 거. 0은 플로팅 게이팅에 없는 거였지. 두 번째 문단에서의 1은 뭐였어? 그렇지. 전자가 흐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0은 전자가 흐르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문단에서의 1과 0은, 그리고 사실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처리가 돼야겠네. 세 번째에서 먼저 0부터 설명한 거지. 이거 어떤 상태야? 여기에서는 여기와 다른 어떤 정보가 저장이 돼야 돼. 어떤 정보가 처리가 돼야 돼. 이거와 다른 거야. 데이터를, 그렇지, 지우는 게 0인 거지. 1은, 그렇지, 데이터를 쓰는 거 혹은 저장하는 거. 됐어? 지금 1, 0을 매개로 이런 정보들이 문단마다 나오는 거고, 이런 정보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과정이 나타나는 거니까 순서도 기억을 하고, 그런데 지우는 과정과 쓰는 과정은, 저장하는 과정은 요 표현 자체가 반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우는 과정과 저장하는 과정의 차이점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건 복합적인 사고가 필요했던 거죠. 이것만도 사실 이 네 번째 문단까지만 해도 충분히 내용이 많은 건데 졸라 치사하죠. 왜? 다섯 번째 문단에서 어때? 다섯 번째 문단은 지금까지 나온 내용하고 큰 관련이 있니 없니? 없거든. 지금까지 뭐 얘기했어? 플래시 메모리의 저장, 그 다음에 뭐 지우기, 구조, 여기에 대해 설명했는데 마지막 문단은 뭐야? 플래시 메모리랑 다른 메모리랑 EPROM하고 EEPROM하고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 얘기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 번째 문단까지 나왔던 내용하고도 좀 동떨어진 내용이 되는 거야. 왜 넣은 거야? 너네 골탕 먹이려고 넣는 거지. 정보를 더 막게 하려고. 마지막 문단은 딴 거 없어. 공통점과 차이점인데 봅니다. 잠깐 계속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그럼 생각한다는 거는 결국 이거야. 무언가 없던 내용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읽은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생각하는 거라고. 앞에서 읽은 내용 끌어내려오고 지금 읽는 내용 덧붙이고, 이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하면 짝이 없는 거에서 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부정 표현을 긍정 표현을 바꿔주고, 이런 것들이 전부라고.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봅니다. 마지막 문단이야. 플래시 메모리는 EPROM과 EEPROM의 장점을 취하여. 이거죠. 이게 생각의 힌트, 단서가 돼요. 장점을 취하여 만든 거예요. 그러면 EPROM의 장점과 EEPROM의 장점은 결국 플래시 메모리와의 뭐가 되는 거니? 지금 설명 대상이 A, B, C 이렇게 된 거잖아. 장점을 취해서 만든 거래. 그러면 EPROM의 장점과 EEPROM의 장점은 플래시 메모리와의 뭐가 되는 거야? 공통점이 되는 거잖아. 지금 얘의 장점은 A와의 공통점이 되는 거고, 얘의 장점은 또한 A와의 공통점이 되는 거니까 지금 장점을 취하여 만들어 합쳤다는 얘기인 거잖아. 이 장점이 어디에? 플래시 메모리에. 됐어? 계속 봅니다. EPROM 한 개의 트랜지스터. 이 한 개의 트랜지스터 모두 한 개였어? 플래시 메모리도 한 개였지. 왜냐면 스위치 하나, 그 다음에 셀 하나, 1비트 하나,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하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얘가 바로 플래시 메모리와의 공통점이 되는 거야. 공통점이 됐으니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믿어, 알겠어? 딴 거 아니야. 지금 여기에 있는 거 보고서 장점을 취해서 합친 거래.
그러면 얘의 장점 당연히 얘와의 공통점이 되는 거고 얘의 장점은 얘와의 공통점이 되는 거야. 왜냐? 설명 대상이 A, B, C가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설명 대상이 나눠지면 우리는 뭐 잡기로 했던 거야? 공통점과 차이점 잡기로 했던 거니까 지금 이게 합쳐진다니까 공통점을 생각하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정보들이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아, 숫자를 구성하여 셀 면적이 작은 것이 장점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해줘. 그치? 데이터를 지울 때 칩을 떼어내요. 뭐야? 지금 플래시면 우리 지우는 거 확인했잖아. 그리고 우리 칩 뗐어? 칩 뗐어 안 뗐어? 안 뗐지. 그러면 얘 공통점이 아니잖아. 그러면 얘는 공통점이 아니니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얘는 단점이 되는 거지. 왜 장점을 취하여가 생각의 단서인지 알겠어? 이렇게 한번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이 내용이 오랫동안 남는다고. 내가 능동적으로 생각한 거기 때문에. 자외선으로 소거해야 한다는 여기 단점이라고 얘기를 했네. 그 다음 이제 EEP롬이야. 그럼 일단 플래시 메모리랑 비교해야지 1차적이야? 왜 1차적이냐? 이거의 장점이 플래시 메모리 공통점이 되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2차적으로 뭘 생각해야 돼? 앞에서 먼저 제시된 EP롬과의 공통점 차이점 생각해야지. 오케이? EP롬은 전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돼. 오!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차이점이자 그 다음에 전기를 이용해서 지우는 거 뭐였어? 아까 전에 20V 강하고 이렇게 했잖아. 이거 전기 가는 거 아니야? 얘가 이제 또한 플래시 메모리의 공통점이 되는 거니 얘가 이제 또 뭐가 돼? 장점이 되는 거지. 셀 하나당 2개. 와, 셀 하나당 2개. 이거는 차이점이 되는 거야. 차이점인 거니까 단점이 되는 거지. 플래시 메모리는 한 개의 트랜지스터로 셀을 구성하며 야, 이거 친절해. 이거 왜 친절해? 우리가 지금 짝지어서 생각했던 내용을 그대로 써준 거잖아. 한편 메모리는 전원 차단 시에 데이터의 보존 유무에 따라 휘발성과 비율. 이거 되게 치사한 글이라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 지금까지 읽었던 글에서. 아니면 첫 번째 문단에서 무언가가 좀 언질이 됐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없이 5번째 문단을 떼는 거지. 봅니다. 계속. 보존 유무. 데이터의 보존 유무에 따라서 휘발성과 비휘발성 메모리를 구분되는데 플래시 메모리는 플루팅 게이트의 절연체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전원을 꺼도 1이나 0의 상태가 유지되므로 비휘발성 메모리가 이거 하나 추가되는 거네. 플래시 메모리는 비휘발성 메모리. 이러한 장점 때문에 휴대용 디지털 장치는 주로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한다. 결국 5번째 문단은 플래시 메모리의 장점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EP롬과 그 다음에 EEP롬을 통해서. 있어? 문제를 봅니다. 셀의 값이 0인 경우, 셀의 값이 0인 경우 떠올려봐. 3가지 있었잖아. 일단 첫 번째 문단에 플로팅 게이트와 관련해서 어떤 상태가 0인 거야?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없는 경우.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전자 흐름 여부는 어떻게 됐어? 흘러 안 흘러? 흐르는 거지. 흐르는 것이 0의 상태야. 왜냐면 다시 전자가 없으면 이렇게 흐를 수 있었던 거잖아. 전자가 있으면 이게 안 흘렀던 거고. 그래서 0의 상태는 전자가 흐르는 거였어.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문단과 네 번째 문단에 나왔던 0의 상태는 데이터가 데이터가 지워진 상태가 얘기했던 거죠. 됐습니까? 지금 그렇게 떠올리고 읽어야 돼. 0인 경우 뒤에 일정한 전압을 가면 D 어디냐? D. D에 가는 거니까 이거 전자 이동이 되는 거잖아. 흘러 안 흘러? 전자 흘러 안 흘러? 0인 거니까. 흐르는 거지. 가면 무슨 말도 안 되는 거네.
플로팅 게이트의 전자가 뒤쪽으로 이끌려. 아니지. 전자가 어디서 오는 건데? 저쪽에 있는 거야. 그 뭐야 그거? 거기 그림에 있는 거. 그렇게 흘러. 얘는 틀린 거. 두 번째 문제입니다. 데이터 지우기는 데이터 지우는 게 뭐였어? 0 만드는 거였잖아, 맞지? 그런데 뒤쪽으로 어떤 게 가는 거야? 플로팅 게이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플로팅 게이트인 전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지? S에서 가는 거지. 2번입니다. 데이터 지우기는 플로팅 게이트의 전자를 P형 반도체로 밀어내는 것. 맞아, 틀려? 플로팅 게이트의 전자가 P형으로 가면 플로팅 게이트 전자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그게 바로 뭐였어? 0의 상태 데이터를 지운 것. 맞는 거지. 여기까지 끊어. 맞아. 데이터 쓰기는 P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를 플로팅 게이트로 밀어넣는 것. 맞지? 1의 상태가 되는 거니까. 이 두 가정은 여기가 틀렸네. 모두 2개 이상의 셀이 연결돼. 왜 그래? 2개 이상의 셀은 어디에서만 그런 거 써? 어디에서만? 지우기에서만. 쓸 때는 어떻게 돼 있어? 하나로. 틀린 거. 모두가 틀렸어. 3번입니다. EEPROM에 대한 거네. 플래시 메모리와 EEPROM보다 셀 면적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단점 몇 가지. 맞아, 틀려? 맞지? 얘는 트랜지스터 2개였잖아. 단점. 얘는 하나였던 거고. 자외선 없이도 데이터를 지울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었지. 그것도 플래시 메모리의 공통점이었던 거고. 플래시 메모리. 여기가 틀렸네. 몇 가지 맞았어. 있다는 점에서 플래시 메모리 EEPROM보다 우수하게 평가받고, 지금 여기서 어떤 게 우수하게 평가받고 있다 그랬다는 얘기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던 거잖아. 더군다나 이 점은 플래시 메모리와의 공통점인 거지. 이걸로 플래시 메모리와의 우열 관계를 할 수 있는 건 있어, 없어? 없어. 공통점인데 어떻게 우열이 돼? 이 부분이 틀린 거지. 얘는 틀림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봐봐. 지금 너희들이 읽고 내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너희들은 못했고 내가 했던 거. 내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고 그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사고했는지 생각했는지 이것과 두 번째는 문제를 풀 때 내가 어떻게 끊어서 접근을 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지금 이와 같은 방식으로 너희들도 선택지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 좀 시간이 좀 길어졌네.